네네네, 셋째 아기 돼지님. 아, 그렇죠. 늑대가 와도 끄떡없게 만들려면 벽돌이 최고죠. 예, 그게 딱이야. 예? 아이고, 그 지푸라기 나무 그거 싸다고 막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약한데. 그냥 늑대가 와서 하면 그냥 날아가. 예.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벽돌이 최고입니다. 예, 저를 믿으세요. 예. 아유, 그럼요, 잘 지어드리죠. 예, 안녕히 들어가. 예, 아유, 짬짜면이 최고죠.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예?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요, 어떤 집이라도 뚝딱 만들어주는 뚝딱리꽃이다. 응? 여러분도 뭐 만들고 싶은 집이 있나요? 아이고, 제가 그냥 뚝딱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알았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뚝딱리 건축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집을 잘 지어서요, 이렇게 손님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잘난 녀석 같으니라고. 케비만큼 잘난 척이 심한 것 같지 않니? 맞아. 뭐라고?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튼 뚝딱리, 저랑 제 친구들이 함께 살 집을 짓고 싶은데요.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뚝딱리가 좀 알려주실래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면 금세 해결이 되지요. 자, 어딜 가서 좀 볼까? 오, 저기? 저기? 도대체 모르겠다. 동물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응?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그러면 좋아, 좀 쉬운 것부터.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와, 여기 동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요렇게 날개가 있는 동물도 있고, 오, 다리가 4개야. 다리가 4개인 동물도 있고, 다리가 없는 동물도 있고, 정말 다양해. 이렇게 생김새가 다양하다면 혹시 집들도 다양하지 않을까요? 집도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짠! 우와, 되게 시원해요. 신기해. 우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눈이 훤하니 좋습니다. 한번 집을 보겠습니다. 여기 꾀꼬리는 깨꼴. 예,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명한데, 나무 위에 둥지를 틀어서 살고 있군요. 붉은 다람쥐는 나무에 있는 구멍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아예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었군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무서워요. 불 좀 켜주세요. 무서워서 대답도 안 돼. 말도 안 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어두워도 무서운데, 여기 있는 박쥐나 곰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산답니다. 참 희한하네. 그리고 두더지, 굴토끼, 오소리, 프레리 도그는 그냥 땅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군요. 뱀과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특이하게 강에 자신의 집을 만들어서 사는 비버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동물의 생김새만큼이나 집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집을 짓고 살까요? 하나, 둘, 셋, 짠! 동물들이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본다? 재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집을 짓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흙,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래, 그리고 나뭇가지. 자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들로 동물들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풀. 나머지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뭘까? 나머지 흙, 모래, 나뭇가지, 나뭇잎, 풀 다 아는데 나머지가 뭘까? 하나, 둘, 셋. 털털털털털털털털털 털입니다. 동물들의 털로 집을 짓는, 이렇게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것이 동물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동물들은 왜 집을 지을까요? 왜 지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다다다다다다 구멍까지 뚫으면서. 바로 이거죠.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해 응애 응애 하는 그 새끼 동물들, 아기 동물들 잘 안전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죠. 천적입니다. 천적. 천적이 뭘까요? 하늘이 내린 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잘 보세요. 매는 뱀을 잡아먹습니다. 인정? 뱀은 쥐를 잡아먹습니다. 맞죠? 쥐는 풀이나 곡식들을 먹죠. 맞죠? 자, 이때 매는 뱀의 천적이고 뱀은 쥐의 천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천적입니다.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겨야 됩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집이 가장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 동물들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눈 오고 비가 오는데 자면 어떻게 될까요? 왜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눈과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고요. 겨울 동안 부족한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집을 만듭니다. 우리는 먹이가 없으면, 즉 먹을 것이 없으면 마트로 가죠. 하지만 동물들은 마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집 안에다가 먹이를 숨겨놓고 저장을 하는 것이죠. 동물이 집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맞아. 근데요, 그래서 동물은 어떤 집을 짓는데요? 어떤 집을 짓는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마침 여기 굴을 파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자, 뭐야? 이건 내가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우리 두더지인데. 두더지가 지금 굴을 파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군요. 같이 굴 속으로 따라가 볼까요? 헤이, 두더지 기다려! 헤이! 바빠. 영차. 두더지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 집을 짓고 있잖니, 집. 집을 지으려면 굴을 파야 하거든. 아저씨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말아라. 네. 그럼 조용히 집 짓는 거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두더지 아저씨가 굴을 파는 과정 첫 번째는 저렇게 앞발로 땅을 파는 거구나. 두두두두두두두. 꼭 포크레인 같아. 나도 흙 잘 파는데. 두두두두두두.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지? 흙이 많이 쌓였잖니. 그러니까 흙을 내보내야지. 두더지 아저씨가 굴을 파는 과정 두 번째는 몸의 방향을 휙 바꿔서 굴을 팔 때 나온 흙을 밀어내는 거구나. 그런데 어디까지 밀어내는 거지? 땅을 파기 시작한 곳, 땅 위까지 밀어낼 거란다. 두더지 아저씨가 굴을 파는 과정 세 번째는 땅 위로 흙을 밀어내는 거네요. 오, 꼭 무덤같이 생겼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땅 위로 밀어낸 흙을 보고 두더지 무덤이라고 하더구나. 우와, 방이 엄청 많네요. 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이 아니라고. 그럼 집 구경 좀 시켜줄까? 네,
네. 이 방은 먹이를 저장해 두는 방이란다. 아, 창고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곳은 우리 아가방. 아가방? 근데 아가들이 없는데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지. 이제 곧 태어날 거란다. 갓 태어날 아가는 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풀잎을 푹신하게 깔아주었지. 아, 풀립 이불이네요. 두더지 아가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어? 근데 이건 뭐지? 아, 버섯이구나.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잠깐! 그거 우리 집 화장실 표시인데 괜찮겠어? 화장실 표시라고요? 그래, 나 지금 똥 싸고 있잖니. 저 버섯은 내 똥을 분해해서 자라는 거거든. 나는 두더지 똥에서 양분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나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지. 그런데도 버섯 먹을 거야?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오, 그렇구나. 두더지가 응아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더지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있다는데 누굴까요? 환기가 뭐냐고요? 환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게 환기입니다. 이 중에 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리 도그입니다. 자, 프레리 도그. 도그라고 해서 나는 뭐 강아지를 닮았나 했는데 잘 보니까 다람쥐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쥐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이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강아지 같다 해서 도그라는 말을 붙였답니다. 자, 그럼 프레리 도그는 어떻게 환기를 철저하게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프레리 도그의 집입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자, 어떻게 환기를 시키나 하고 봤더니 프레리 도그는 이 땅 속에 굴집을 여러 개 만드는데 낮은 입구와 높은 곳의 입구를 만든답니다. 이때 낮은 곳의 입구 쪽으로 바람이 슝 들어간대요. 자, 한번 신선한 바람이 쑥 들어가니까 따라가 볼까요? 오, 신선한 바람이야. 좋아, 좋아. 여기도 신선한 바람. 여기도 신선한 바람. 와우, 좋아, 좋아. 이제 신선한 바람이 다 돌고 탁해진 공기는 슉 하고 올라간답니다. 여기 낮은 곳에 있는 입구에서 바람이 들어가면 돌고 돌아서 높은 곳에 있는 입구까지 슝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혹시 적들이 오지 않나 하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기 위해 만든 높은 출입구랍니다. 어쨌든 우리 프레리 도그는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영리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짠! 땅속에 굴을 파서 집을 짓는 동물 중 복잡하게 굳이 미로처럼 집을 짓는 동물은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1번 사소리, 2번 오소리, 3번 육소리.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지만 겨우 3초만 시간을 주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짜잔! 오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소리는 어떻게 굳이 복잡하게 미로처럼 집을 짓는지 알아봐야겠죠? 이게 바로 오소리입니다. 오소리가 지금 땅을 파는 게 보이죠? 이 땅을 파서 굴집을 정말 많이 미로처럼 얽히게 만든답니다. 저기 오소리 굴이 보이는군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오소리, 자네가 만든 굴을 보자. 어디야, 어디? 못 찾겠다. 아이고, 못 찾겠다. 진짜 자네가 만든 굴은 정말로 어렵군, 찾기가. 겨우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한번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100개나 됐고 그 안에를 막 가서 보니까 굴집이 자그마치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굴집과 굴집을 연결해 놓은 그 길들을 다 이어보니까 자그마치 1km. 우와, 1km? 1km라면 버스를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한 100대는 쫙 세워야 1km가 될 것 같은데 오소리가 그만큼 이 땅속을 엄청난 길이의 길로 다 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오소리 굴집은 말이죠. 100년이 넘은 것도 있대요. 수백 년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오소리가 딱 굴집을 지은 다음에 그 자손까지 쭉 살았다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땅속을 파서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강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이 있다는데 강가에 집을 짓고 사는 동물 한번 볼까요? 시원하다. 여기 어디서 비버가 집을 짓는다 했는데 어디 있지? 쓱쓱 싹싹 쓱싹 쓱싹. 비버야, 나무를 왜 먹고 있어? 먹는 거 아니야. 이빨로 나무를 갉고 있는 거야. 이빨로 나무를 깎는다고? 이빨 안 아파? 안 아파. 내 이빨은 톱처럼 튼튼하거든. 이 나무를 네가 다 모은 거야? 이렇게 모은 나무로 집을 지었어. 구경해 볼래? 여기가 내가 지은 집이야. 나뭇가지를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지. 여기 중간중간 흙 보이지? 이렇게 흙을 바르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지붕이 더 단단해져. 아하, 자르게 굳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맞아. 그런데 지붕을 전부 단단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여기 한쪽은 나뭇가지를 느슨하게 엮어서 집에 바람이 통하게 했어. 아하, 근데 문은 어디야? 문은 바로 이차! 여기 물속에 있어. 잠수해서 들어가지. 아, 물속에 집을 지은 거야? 아니, 일부러 집이 물에 잠기게 한 거야. 일부러? 어떻게? 댐을 만들었거든. 나무를 쌓아서 만든 댐으로 물을 막으면 물이 흐르지 못해서 물이 고이거든. 그러면 우리 집이 물에 잠기는 거야. 집이 물에 잠기면 안 되잖아. 괜찮아. 나는 물속에서도 헤엄을 잘 치니까. 오히려 집이 물에 잠겨야 안전해. 근데 있잖아, 겨울에 물이 얼면 어떡해? 그러면 곰도 집 가까이 올 수 있잖아. 그렇게 가까이 와서.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 집을 부숴버리려고 하면 어떡해? 아니, 그럴 리 없어. 물이 얼면 집은 더 단단해지거든. 그래서 아무리 힘센 곰이라도 집을 부술 수 없어. 진짜 너네 집 엄청 튼튼하다. 다행이야. 우와, 정말 비버는 건축가 중에 건축가구나. 내가 많이 배워야겠어. 자, 이렇게 강가에 집을 짓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강가도 말고 땅속, 굴속도 말고 어디 다른 곳에 집을 짓는 동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바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바로 그 까치 아닙니까? 까치는요, 이렇게 나무 위에 둥지를 짓는데 나뭇가지라든가 뭐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이렇게 튼튼한 둥지를 만든답니다. 공 모양으로 생겼죠? 그런데 여기 자기가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입구는 있대요. 근데 까치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니, 깃털 보일라 이럴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사이사이로 뭔가 너의 모습이 보일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유리새도 있답니다. 벼랑이나 계곡 있는 곳에, 즉 남들이 잘 볼 수 없는 곳, 봐도 어떻게 좀 갈 수가 없는 곳,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군요. 물론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아기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유리새냐고요? 햇살을
잘 받을 때 샤랄랄랄라 등에 있는 여기 요 부분이 아주 환하게 반짝반짝인답니다. 그래서 유리새라는 말을 얻었지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제비가 있습니다. 이 제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집 중에서도 처마 밑에 집을 잘 짓는다지요. 아, 지푸라기 뭐 요런 것들을 잘 가져다가 열심히 집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서 안전하게 새끼들을 키우죠. 그런데 새끼들이 다 자라면 안녕 하고 날아가 버린답니다. 안 됐다. 좀 더 살면은 나랑 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새는 어떨까요? 유럽에서 황새는요, 높은 굴뚝 위나 아니면 성당의 청탑 같은 높은 데다가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황새가 둥지를 튼 집은 행운과 축복을 얻는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게다가 이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나 만다나. 어쨌든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가마우지가 나옵니다. 쫙 보니 마치 우리 사람들의 아파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들의 아파트처럼 가마우지는 절벽, 바닷가 절벽 있는 곳에다가 쭉쭉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지어 산답니다. 그런데 여기 상대방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뺏기 위해서 싸우는 친구들도 있다네요. 이 가마우지는 검은색이래요. 그래서 바다의 까마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들의 아파트처럼 층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가마우지. 재밌죠? 이건 참 특이하구나. 예, 이게 바로 새들의 건축가 중에 최고, 바로 떼배 짜는 새. 이게 무슨 희한한 이름인가? 때로 지어서 배 짜는 것처럼 집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배 알죠? 칙칙 배를 짜듯이 실 대신에 마른 풀을 엮어서 이렇게 종 모양의 커다란 집을 짓습니다. 혼자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곳은요 100마리도 넘게 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네요. 새 둥지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아프리카 사막 지방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막? 그러니까 낮에는 한 4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일교차가 크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떼배 짜는 새의 이 집에는요 항상 26도 정도 아주 따뜻한 그런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는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동물들의 집을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어디? 여기에요, 여기. 넌 누구니? 저는 박쥐예요. 여기 동굴에서 살죠. 여기서 산다고? 어이구, 이렇게 컴컴한 데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지? 저희 박쥐는 눈이 잘 안 보여요. 대신 긴 수염이나 더듬이가 발달돼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지내죠. 어허, 그렇구만. 동굴에는 너희만 사는 건가? 아니요. 저희 말고도 동굴 속에 사는 생물은 많아요. 저희가 동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굴 속 생물에게 영양분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구만. 근데 어떻게 영양분을 전해주지? 그건 아이고, 냄새야. 그런구나. 이 박쥐똥이 동굴 속 다른 생물들에게는 영양분이 되는 거였구나. 동물이 집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 박쥐는 강가에 집을 짓고 산다. 떼배 짜는 새는 나무 위에 거대한 종처럼 매달린 모양으로 집을 지으며 아파트처럼 여럿이 모여 산다. 오, 건축 소식인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공원은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단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산 뒤편에 있던 절벽에는 수리부엉이 둥지가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 산 앞쪽만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습지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주변에 예쁜 턱을 만들어 연못으로 꾸몄습니다. 오, 아주 잘했네. 정말 친환경적이구만요. 친환경은 무슨 내 생활 방식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엥, 누구시지요? 안녕, 난 수리부엉이야. 난 여기저기에 둥지를 만들어서 생활해. 둥지 두 곳을 오가면서 새끼를 키우기도 하고 먹이만 따로 저장하는 둥지를 만들어 두기도 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알을 낳은 둥지만 내 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둥지만 잘 보존하고 주변에 아파트나 공원을 지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먹이를 잡고 날아다니는 곳까지 모두 집이라고. 그런데 이런 주변 환경이 자꾸 파괴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렇구나. 둥지만 남겨둔다고 수리부엉이의 집을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내 말도 좀 들어봐. 어? 두꺼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기 분명히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물웅덩이? 아, 그거라면 없어진 게 아니야. 사람들이 예쁜 턱을 만들어서 연못으로 꾸몄잖아. 예쁘지? 이렇게 턱을 만들면 난 올라갈 수가 없다고. 겨울잠을 자고 이제 알을 낳아야 하는데 턱 때문에 연못에도 못 가고 난 어디에 알을 낳냔 말입니까? 아, 이런. 그걸 생각 못했네. 어허, 인간은 생태공원을 만들었다고 좋아라 했는데 수리부엉이와 두꺼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만 입었죠. 어떻게 하면 동물들의 서식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쓰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뱃속에 해양 쓰레기를 가득 담은 채 죽어서 바닷가로 떠내려온 바다거북 사진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나요? 나는 봤습니다. 바다거북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의 서식지에서 죽은 것이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군요.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환경오염 때문이고 그 시작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숲의 파괴, 공기오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결론은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지 말고 숲을 파괴하지 말고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아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여러 동물들의 집을 보고 나니까 나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짠 하고 나십니까? 아니요. 보고 났더니 더 모르겠는데요. 와, 큰일이구만.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냥 원하는 집을 뚝딱 하고 지어드리는 뚝딱리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쭉 보여드릴 테니까